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말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입 밖으로 꺼내본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내는 직장인에게 은퇴란 고된 마라톤의 끝점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해왔으면 이제 좀 여유를 누려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여유는 오히려 인생을 더 힘겹게 만들고 만다. 재정적 기반이 없는 여유는 단지 착각일 뿐이며 그 착각은 곧 무너지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 없는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무거운 질문이다. 여유롭게 쉬겠다는 말이 진짜 여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이라는 토대를 점검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자발적으로 조기퇴직을 결정한 송모 씨의 이야기다. 대기업 부장에서 퇴직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고 이제 좀 놀면서 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퇴직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을 믿고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 여행을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즐겼으며 자녀 결혼에 필요한 비용도 대범하게 지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퇴직금이 월 소득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불과 4년 만에 그는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그제야 자신이 무리한 소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남은 6년, 그는 결국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했다. 본인은 쉬는 줄 알았는데 일보다 더 고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돈 없는 여유는 결국 일 없는 궁핍을 낳는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로 60대 초반까지 치킨집을 운영했던 김모 씨다. 그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진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이유로 가게를 접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여행 한 번 못 간 삶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컸다. 김 씨는 국민연금 외에는 뚜렷한 노후 자산이 없었지만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지쳤던 몸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 그는 몇 달간 제주로 여행을 다녀오고 평소 배우고 싶던 수묵화를 시작하며 삶의 품격을 높이려 했다. 문제는 그 여유가 너무 빨리 재정을 소진시켰다는 점이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더해 의료비와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서 그의 예금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결국 김 씨는 65세가 되기 전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쉬고 있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준비 없는 여유는 삶을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은퇴는 없다며 일에 집착했던 여성 김이사 이야기다. 그는 63세까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퇴직했지만 이후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다. 퇴직 직후에는 다시 자리를 제안받을 줄 알았고 오랜 네트워크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재취업은커녕 자문 형태의 업무도 끊겼고 김 이사는 결국 몇 개월 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심리만이 아니었다. 생활비로 쓰던 예금이 줄어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재정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의료비나 돌발 비용은 늘 예산 밖이었다. 결국 그는 쉬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됐다. 은퇴 후에 여유란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다는 뜻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갈망에서 출발했지만 정작 그 여유가 재정적 기반 없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여유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자산이라는 버팀목 없이는 그저 불안정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이만하면 됐지라며 현실을 애써 합리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예상보다 길고 변화무쌍하다. 과거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시대에 단지 몇 년 쉴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 가진 돈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은퇴 준비는 단지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인플레이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며 그 위에 삶의 질을 더해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바로 재정적 안정이다. 여유롭게 산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걱정 없이 보내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준비됐다는 의미다. 그러니 만약 지금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통장부터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 돈 없는 여유는 생각보다 빨리 당신의 삶을 고립시키고 다시 일할 기회를 빼앗는다. 진짜 여유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다. 정말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잔고를 마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뭐 그리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냐, 인생은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맞는 말이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고 일만 하다가 끝내는 삶은 분명 피하고 싶은 그림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를 즐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쉬는 순간부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은퇴 후를 맞이한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을 호소한다. 이건 단순히 계획을 못 세운 문제가 아니다.
은퇴라는 것은 앞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비를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다. 특히 자주 마주하는 경우가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이 마치 월급처럼 착각되는 사례다. 은퇴 직후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았을 때 사람은 잠시 동안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 매달 카드 결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해보고 싶었던 취미나 여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다. 한 달, 두 달은 여유롭고 해방감도 크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나면 처음의 여유는 불안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점에 조금 더 일할 거리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 진짜 여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거나 지출을 최소화해도 생활이 유지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난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던 건강검진이나 실손보험 등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혜택이 줄어들고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술 같은 변수가 생기면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산은 물론이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진다. 결국 여유롭다고 생각했던 생활이 어느 순간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단지 노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바로 재정 안정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은퇴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일하란 말이냐고 반문하곤 한다. 물론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쉬어야 하고 자신만의 삶의 템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쉬어도 되는 시점과 쉬면 안 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이 정말 쉬어도 될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산이 향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금 쉬겠다는 선택이 오히려 미래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다, 조기 은퇴다 하면서 은퇴를 하나의 트렌드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산과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 있다. 단순히 일이 지겨워서 혹은 더 늦으면 못 쉬니까라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 그 다음은 막막한 뿐이다. 진짜 파이어족은 은퇴 후의 삶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변수를 감안한 후에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쉬겠다는 건 사실 파이어가 아니라 리스크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결국 미래의 나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자산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지출 습관이라는 점이다. 은퇴 후 삶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는 문제다. 수입은 줄고 소비 패턴은 이전과 같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세 바닥이 보인다. 반면에 수입이 크지 않아도 지출을 절제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다.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돈 없는 여유란 착각이다. 그 착각은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고 결국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밀어넣는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여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경제 걱정 없이 손주와 놀아주는 평일 오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강권, 모두 돈이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가능하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돈이 자유의 조건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 당신의 통장이 정말 그 여유를 허락하는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진짜 여유를 위한 첫걸음이다. 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래 쉬려면 그만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이고 인생을 망치지 않는 여유의 시작이다.